예, 반갑습니다. 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설계 기초 5번째 강의인 딥러닝 부분에 대한 파트 2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조금 매트랩으로 조금 어렵게 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앞에 거가 이해가 안 됐으면은 사실 오늘 게 이해가 안 될 확률이 크고요. 사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조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는 불만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미 다른데 이거 하는 코드가 되게 한두 줄로 예쁘게 펑션으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써드리는 이유는 저희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미 매트랩에 다 있는 펑션을 갖다가 그 안에 어떻게 펑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리즘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도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레이어들이 더 쌓이면서 이걸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니니까요. 뭐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년에도 약간 그런 이제 본인 수업을 하나만 듣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가 조금 가슴이 뜨끔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 초반에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디 가서서도, 발음이 좀 꼬이네요 매번, 어디 가셔서도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될 수 있다 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한 땀 한 땀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3노드 인풋을 3개를 받아가지고 뉴럴 하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를 도출하게 되면은 아쉽게도 이렇게 약간 비선형성이 있는, 비선형성이라기보단 도메인을 2가지 이상을 쪼개야 되는 경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노드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평면을 갖다가 결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면을 하나를 디터마인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가상의 평면이고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베리어가 딱 넘어가면은 이쪽 평면, 그거보다 베리어가 좀 낮으면 아래쪽 평면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 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퍼 플레인, 평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상의 뭔가 평면을 갖다가 이제 뭐 만들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뉴럴 네트워크, 즉 펍세트론 하나는 사실은 저런 뭔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가상의 하이퍼 플레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디시전을 갖다가 복잡하게 딱딱딱 쪼개서 카테고리를 지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하이퍼 플레인을 여러 개를 디터마인 해주셔야 되잖아요. 옆에서처럼 적어도 2개 정도는, 혹은 뭐 이렇게 4개로도 쪼갤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죠?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둘, 셋, 4개가 더 필요하거나, 아까 뭐 2개만 하면 2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뉴런을 이제 조금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에 아마도 저희가 뭐 0, 1, 1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0,1, 1,1이라는 데서 뭐 값을 넣게 되면 제대로 뭐 이렇게 수렴을 안 하는, 기존 코드는 아마 수렴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그럼 이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면 뉴럴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하이퍼플레인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으면 그런 공간을 4개나 쪼갤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럼 뭐예요?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인풋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에 해당하는 애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죠? 우리는 스칼라 밸류 하나만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벡터를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얘를 하나를 더 모아줄 수 있는 이런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가 존재를 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레이어, 결과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첫 번째 레이어, 이쪽을 두 번째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배워서 알겠지만은 역전파를 할 때 가장 먼저 업데이트가 되는 쪽을
첫 번째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요. 즉 첫 번째 레이어에는 하나의 노드 뉴런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총 4개의 노드인 뉴런이 4개의 뉴런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드 레이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서드 레이어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인풋 레이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인풋 레이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갖다 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 조금 더 복잡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그마 1을 갖다가 업데이트해서 받아올 건데요. 시그마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죠? W11의 x1 더하기 W12의 x2 W12의 x3 13에 이렇게 합쳐서 받아와야 되는 거를 W2도 있고 W3도 있고 W4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레이어는 아니고 원래 두 번째 레이어긴 한데요. 첫 번째 만났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위첨자를 써서 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다 써져 있겠죠. 근데 그걸 써져 있는 걸 뭘로 본다?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갖다가 구성을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렇게 행렬로 적힐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 연산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도 똑같죠. 두 번째 시그마 1은 물론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시그마 2 같은 경우에는 W11의 Z1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W12의 Z2, W13의 Z3, W14의 Z4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뭐죠? 인풋이 값이 취해질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걸 취해가지고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Z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역시나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서 둘 다 사실은 말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W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코에피션트의 X 벡터랑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코에피션트의 집합과 Z들의 합수로 갖다가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즉 우리는 되게 많은 코에피션트가 존재하는데요. 이쪽에 코에피션트 총 몇 개 존재하죠? 체크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3 곱하기 4 총 12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냐면은 이 12개의 코에피션트를 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 하는 방식은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W에다가 빼기 러닝 레이쇼 곱하기 이 코스트 펑션을 그 코에피션트로 미분해 준 것만큼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코에피션트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 좀 한 줄기를 잘 갖고 와서 보겠는데요. 이쪽 줄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기가 오는데 1인덱스가 1, 2, 3 변하기 때문에 거기를 i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i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2i, 그 다음 세 번째는 3i, 네 번째는 4i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의 모양 형태도 사실은 거의 유사할 테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만 먼저 볼 텐데, 문제는 저 코스트 펑션이 저 w1i에 의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죠? 앞에서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만 이 코스트 펑션은 누구의 함수다? y에 대한 함수고, 이 y에 대한 함수는 누구다? f고, 그 다음에 이 f는 시그마로 미분할 수 있는데 여기선 시그마가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1번에 의해서 미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1을 2를 미분을 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는 W11의 두 번째 미분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봤더니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Z1은 대체 뭘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마 이런 체인 룰을 써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코스트 펑션 에러는 타겟 밸류랑 실제 값, 계산된 값, 예측된 값의 전체 제곱을 나누기 2 나누기 해주신 걸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순서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y라고 하는 것은 f에다가 시그마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값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w11의 z1, w12의 z2, w13의 z3, w14의 z4라는 함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W11이라는 n은 사실은 누구랑 Z1이랑 서로 곱해지는 거죠. 이 Z1이랑 곱해지는 건데 이 Z1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함수의 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Z1이란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아마 그대로 쓸 거고요. 시그마 1의 첫 번째 레이어가 들어가서 바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렇게 더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Z1이 아까 우리 시그모이드 시그마 1의 1이라고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 이 시그마 1이라는 걸 풀어 써줄 수 있죠? 공간이 있나요? 모르겠네. 시그마 1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W11의 첫 번째 더하기 X1 W12의 첫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X3로 풀어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렇게럼 풀어 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X1, X2, X3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겠고요. 즉 코스 펑션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 했었죠? 이 코스 펑션을 우리가 원하는 애로 미분을 하자고 했었죠? 즉 체인룰을 이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1i라고 하는 애를 첫 번째 레이어에 미분을 할 텐데요. 1 어차피 여기도 이제 1, 2, 3, 4까지 존재하잖아요. 이걸 j로 바꿔서 wji의 첫 번째 레이어의 코에피션트를 미분을 한다고 치시면은 먼저 어떻게 하죠? 코스트 펑션을 맨 끝에 있는 y로 미분해주고 y는 f 자체고 f는 시그마의 두 번째에 있는 것에 미분이 가능하고 시그마 두 번째는 z의 1 혹은 2, 3, 4들로 미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어쨌거나 미분을 해야 되니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1이면은 여기도 1 되겠죠? j라고 해주시겠고요. j가 되면은 j는 또 시그모이드 함수로 미분이 가능하고 왜냐면 f랑 여기 얘랑 똑같은 관계인 거죠. y랑 f랑 z랑 f. 그 다음에 f는 또 시그모이드 시그마로 미분이 가능하고 시그마는 드디어 이 코에피션트로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각 풀어 써주는데 코스트 펑션을 y로 미분하면 y 빼기 y 타겟 그 다음에 y랑 f는 동일하기 때문에 1이겠고요.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해주시면 f랑 1-f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 f랑 이 f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f는 무슨 f냐면은 f에다가 시그마 두 번째 거 넣어줬을 때 f 값이고요. 여기는 시그마의 첫 번째 거 넣어줬을 때 f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 넣어주고 또 시그마랑 z로 미분하시게 되면 그 앞에 시그마는 코에피션트랑 z를 곱한 거기 때문에 코에피션트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z랑 f는 동일한 함수죠. y는 f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이 나올 거고요. 다시 f로 시그마를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기 때문에 f1-f가 나올 거고요. 시그마를 다시 코에피션트 해주면 마지막 x 1이나 혹은 2나 혹은 3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IJ 인덱스로 쓰는 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텐서 노테이션이란 말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짜는 프로그램 중에서 텐서플로우 AI 딥러닝 코드 짜는 것 중에서 텐서플로우라는 이름으로의 그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저런 텐서 노테이션을 쓰다 보니까 텐서플로우를 쓴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복잡한 체인 룰을 갖다가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J는 1부터 4까지 총 노드가 앞에서 4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레이어. I는 1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자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1I를 업데이트 하자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1I로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J는 다 1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쵸? J는 다 1 넣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Y-Y 타겟은 그대로 있고요. 1은 그대로겠고 F-1-F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시그마 두 번째 레이어 값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J니까 W11의 두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1 그대로 되고, 여긴 F는 시그마 1이 첫 번째 이 시그마 1에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이고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XI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i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는 이 식이 동일하니까 뭐 1, 2, 3 세 줄을 적어 주셔도 되지만은 벡터 인덱스 써가지고 매트랩에서 한 줄로도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코에피션트도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그래도 사실 인덱스가 몇 개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뭐 1i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두 번째까지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시게 되면 미분을 하시게 되면 체인 룰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y는 f 그 자체고 f는 시그마 2로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시그마 2는 wi 코에피션트까지 이제 미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즉 조금 더 가깝게 끝난 거죠. 여기 뒤에까지 여기 앞에서 여기까지 딱 비슷하게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값을 이렇게 넣어준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예, 이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다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물론 이게 1부터 4까지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총 몇 줄이 적혀야 돼요? 12줄이 적혀야 됩니다. 이쪽에 업데이트가 총 12개가 있고 여기 몇 개가 있었죠? 아까 4개가 있었나요? 그쵸? 그때 총 4줄이 적혀야 되는데 4줄을 적힐 걸 한 줄로 바꿀 수 있고, 그쵸? 여기 12줄 적힐 거 아까 한 줄로 적힌다고 했었는데 4줄, 그래도 4줄은 적힐 것 같고요. 그 4줄도 사실은 뭐 다르게 잘 적어줘서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코드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 고생을 할 수 있겠구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앞에서 했던 그 데이터 셋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001과 011, 101, 110을 갖다가 0110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요. 다시 해보면 0,0은 0이겠고요. 0,1은 0,1은 1이고요. 1,0은 1이고요. 1,1은 0이라는 이런 뭔가 좀 복잡한 도메인의 결과값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을 넣어주고 d값은 그거에 해당하는 0, 1, 1, 0을 벡터를 갖다 이렇게 세워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여기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1,4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랜덤 값으로 주겠고요. 그 다음에 W 첫 번째 층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총 12개이기 때문에 4,3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죠? 코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죠? 업데이트하는 부분만 달라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똑같은데요. 먼저 러닝 레이션 알파 0.9로 그대로 가져오겠고요. 랭스는 데이터 개수가 총 몇 개인지 해서 아마 4개 있었죠? 4개를 읽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x로 소문자 x로 들어가고 그거 타겟 값이 소문자 d로 들어간 상태에서 먼저 시그마 1을 구해 주셔야 되죠. 저희가 시그마 1을 갖다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시그마 1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죠? 예, x랑 w1을 총 세트를 갖다 하나 둘 셋 한 번에 곱해주고 여기 한 번에 곱해주고 한 번에 곱해주고 하는 거를 갖다 저희가 시그마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를 w랑 x의 벡터의 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이 w1 여기는 w1이라고 표현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같은 거 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4 곱하기 3 3 곱하기 1이라서 4 by 1이라는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죠? 이 4개를 갖다가 뭐하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z는 z1부터 z4라고 해당하는 벡터가 세로로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by 1짜리의 벡터가 나오겠구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뭐죠? Z1과 W11과 Z2랑 W12가 서로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W2랑 Z를 갖다 곱하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이때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4by 1짜리랑 누구랑 곱해지죠? 1by 4짜리를 갖다 서로 곱하는 거죠. W2 1by 4짜리인지 맞는지 한번 앞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1by 4 맞죠? 라인 세 번째 줄에 1by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시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죠? 1by 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나오겠습니다. 스칼라 시그마 위에 가로 열고 2가 나올 테니까요. 시그마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2가 나온 거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주셔가지고 y를 도출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피드 포워드죠. 포워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포워드를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코스트 펑션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y 타겟과 y를 빼주셔서 제곱을 해주는 건데요. d 빼기 y를 해주셔서 y 포워드에서 나왔던 값이랑 실제 내 타겟 값이랑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만 당연한 거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에러를 갖다 역전파를 할 건데요. 우리가 W2를 업데이트 할 때는 W2에다가 알파 곱하기
DEDW W1을 업데이트할 때는 W1 빼기 알파 DEDW1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식을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가 12줄이 반복되는 거, 4줄이 반복되는 거를 어쨌거나 매트릭스 형태로 정해져 있으면 그게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갈 거기 때문이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적히는 체인룰의 모양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뭐 DW W1 D 네. 코스트 펑션을 첫 번째 레이어 이 위첨자죠. 사실은 이 1이 의미하는 게 위첨자를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총 12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4x3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거의 모양은 y 빼기 d 1 y 1-y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W2에 트랜스포즈 해줬습니다. 이게 어퍼스트로피 있는 이유가 트랜스포즈를 해줬다는 뜻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z값에 1-z에 트랜스포즈 해줬는데 점곱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벡터 와이즈하게 뭔가 값이 곱해지길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 점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줄을 적고 4줄을 따로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코드로 적어놓으면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앞에서 봤던 풀어 써진 형태로 갖다가 12줄과 4줄을 따로 적어주시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 기존의 방법과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순서가 되면 이제 뭐죠? 데이터 4개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번 한 거겠죠. 업데이트를 한 번 한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 그 값을 뭐죠? 뭐 100번당 한 번씩 출력을 해서 에러가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미리 한번 출력을 해봤던 값이 있는데 한 1000번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에러가 이제 줄어드는데 저번 시간에서 에러 줄어든 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줄어듭니다. 왜냐 업데이트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쨌거나 그래도 뭐예요? 거의 0.0 몇, 0.9, 0.9, 0.05 정도 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0, 1, 1, 0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예,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게 체크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데이터는 뭐였죠? 값이? 예, 0, 1, 1, 0이었기 때문에 그 0, 1, 1, 0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0.9가 1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건 후처리를 해가지고 0. 거의 9 몇이면 1 아니냐라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개는 동일한 거다. 제대로 맞췄다. 라고 이런 스레스홀드 같은 거를 좀 걸어줘서 이제 스코어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이 정도면 4개 다 맞춘 거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코드가 좀 존재를 하니까요. 예, 보시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검증하기 전에 먼저 코드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전체 실행시켜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x 데이터 값 우리 넣어준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겟 값도 넣어주시겠고요. 랜덤으로 1x4짜리 저희 두 번째 레이어죠. 사실은 첫 번째 레이어이긴 하지만 두 번째 레이어의 코에피션트 4개랑 그다음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총 12개의 코에피션트를 먼저 이니셜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얘를 돌리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뭐 x가 얼만지 뭐 D값은 그때 돌릴 때마다 하나씩 받아와가지고 뭐 시그마 1이 어떤 정도 4x1짜리 갖는구나, Z도 4x1짜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시그마 2도 하나가 나오고 Y도 스칼라 밸류로 서로 다이렉트로 비교하는구나. 그 다음에 에러도 저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D, E, W2 값들은 4x1이 제대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4x3이 나오고 있구나 해서 W2랑 W1이 서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출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주고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까지를 보는 게 이렇게 되겠고요. 이번엔 1300번까지 돌았네요. 그 1396번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서 충분히 0, 1, 1,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 x에다가 0.5, 0.5, 1이라는 건데요. 0.5, 0.5, 1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 중간 0.5 Z축은 다 1이잖아요. 그쵸? 그 값을 갖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서는 뭐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즉 여기다 0.5, 0.5, 1을 넣어서 전달하겠습니다. W1들이랑 W2가 다 업데이트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X 값을 W1과 곱해서 뭐가 되죠? 시그마 1이 나오죠. X랑 W1들을 곱해서 이 시그마 1들이 나오고요. 그쵸? 시그마 1들이 나온 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하면 Z가 나오죠. Z 1, 2, 3, 4가 나오겠고요. 다음 Z를 W2들이랑 곱해주죠. W2들이랑 곱해서 뭐가 나옵니까? 시그마 2가 나오죠. 시그마 2를 마지막 역시 시그모이드를 한 번 더 취해줘서 나오는 게 Y 값이 되겠는데, 그 Y 값을 예측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0.2206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0.03, 0.9는 1과 0을 의미하는데 0.22 정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죠? 예, 22니까 0.2니까 0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즉 여기를 찍어주면은 0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계속 예. 전체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요,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왔는데 지워버렸다. 거의 0에 근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잘 안 나오나 보네요. 값이 0.9에도 가죠. 즉 1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죠? 예측을 지금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다시 우리 강의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사실은 얘는 뭔가를 많이 쪼개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하이퍼플레인은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4개를 쪼개서 얘네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판단해주지만은, 여기는 사실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 0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꼭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여기 1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즉,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도 엄밀하게는 이 중간점이 0인지 1인지는 판별을 할 수가 없다는 아닙니다. 사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노드를 갖다 4개를 갖고 왔고 디시전 바운더를 총 4개를 그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아마 4개를 그렸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충분히 1번과 0번과 0번, 1번들의 영역을 구분을 해서, 야, 이 영역에 있으면 당연히 근처에 있으면 다 0이고 이 근처에 있으면 다 1이고 이 근처에 있으면 0이고 이 근처에 있으면 1이야 라는 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곳에는 학습 데이터를 준 적이 없습니다. 즉 얘랑 관계에 의해서 이 영역은 사실 누가 와도 여러분들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즉 나는 충분히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판별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어 놨지만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너가 학습을 충분히 안 시켜줘서 나는 여기를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뉴럴을 좀 모양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어떤 케이스가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 모델이 너무 심플해서 이거를 디시전을 못하는 건지, 혹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걸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모델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원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충분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몇 개 안 넣는 게 아니라 되게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엄밀하게는 모델이 조금 그걸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내 데이터가 계속 적은 경우에 뭔가를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정말 똑똑한 애인 거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 위치 니들이 말하는 위치가 여기니까 난 여기를 판단해 줄게. 하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안 줘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나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게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렇더라도 얘는 이제 어떻게 값을 이렇게 2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돌려보고서는 뭐죠? 이거 제대로 됐어. 여기 0인 0의 영역인가 보다. 여긴 1의 영역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실수를 범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뭐가 잘못된 건지 혹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돌려보면서 테스트도 해보셔야지 이제 되겠고요. 꼭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서 복잡하게 개수를 늘려가는 형태로 통해 가지고 내 모델의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오차가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평균적인 예측치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한번 돌려보고 띡 나왔다 끝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딥러닝 할 때 뭐 로맨스 영화인지 혹은 액션 영화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경우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영화 때리는 횟수가 x2가 되겠고요. 뭐 키스하는 횟수가 x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동그라미면은 뭐 액션 영화, x면은 로맨스 영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어떤 값을 가졌죠? y는 0하고 1이라는 값을 가졌습니다. 근데 액션 영화랑 로맨스 영화를 동그라미 x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거는 우리가 벡터 형태로 바꾸질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숫자 형태로 표현을 못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내가 생각한 거는 x1과 x2가 들어가고 앞에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y가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0이면은 동그라미고 1이면 x다? 이거 조금 그렇게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는 가능하죠. 0하고 1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멀티레이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상을 구분하자고 할 때 이제 이런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 인풋을 두 개를 받아서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하나를 받게 되면 뭐 해야 되죠? 얘는 0이고 얘는 0.5고 얘는 1인가?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착 지점에 도달하는 게 총 3가지 값이 존재할 거고요. 그 도착한 값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가 1인 애는 네모가 되고요. 두 번째가 1이면은 세모, 세 번째가 1이면은 x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분류를 할 수 있는 기호나 카테고리를 보시는 것처럼 100, 010, 001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아웃풋을 받아내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0과 0.5, 1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도미넌트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걸 돌리면 1로 이제 막 0.9 얼마, 여기 0이 아니라 0.05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런 값을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이게 100 네모구나 혹은 010 세모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0.3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누굴 줘야 돼? 물론 0.5에 가까운 쪽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될까요? 0, 0.5, 1이라고 했는데 0.3을 예를 주면은 0.7도 예를 주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0.5가 나올 확률은 구간이 0.4를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0.3, 0.3을 가져갑니다. 즉 똑같은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겠고요. 즉 이런 식으로 뭔가 벡터 형태로 갖다가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뭔가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을 쓰겠다. 이것은 바로 이런 기호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 핫 인코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되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문자, 남자, 여자 혹은 뭐 대학생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되어 있을 때도요. 그게 0하고 1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1학년은 1빵빵빵, 2학년은 01빵빵빵, 그 다음에 3학년은 001빵, 4학년은 0001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 있게
아웃풋 값, 우리가 타겟 값을 저렇게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이 딥러닝 하시는 데서는 원핫 인코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더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데이터의 종류를 벡터 형태로 바꿔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형태는 이제 네모라고 하는 것은 1빵빵, 세모라는 것은 010, x라는 것은 001로 갖다가 데이터를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x라는 거 받아올 때 뭐 5214 점점점 15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d라는 거 정의할 때도 뭐였죠? 100 그다음에 뭐 010 점점점점 001로 이런 식으로 아마 매트랩으로 저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써가지고 똑같이 이제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나요? 시그마 1 정도는 사실은 이제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W랑 X에 곱하기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쪽은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도 W라고 했지만은 Z가 되는지 W가 그때는 그래도 하나로 수렴했었지만은 수렴하는 게 여러 군데로 수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벡터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늘어났긴 했지만은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예, 대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우리 아까 하나로 도착을 하면 타겟 값이 하나가 있었고 그거에 우리의 차이 값은 D랑의 차이 값을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2분의 1을 해서 코스트 펑션이라고 스칼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얘는 뭐가 돼요? 1, 2, 3 세 가지가 다 존재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타겟 값이 조금 다른데 라는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얘도 어쨌거나 예, 벡터 형태를 취할 거고요. 그거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벡터 형태를 띌 겁니다. 근데 그 벡터 형태를 띄더라도 우리가 뭐 하죠? 썸을 할 수 있죠. 예, 어쨌거나 그 전체의 썸은 최소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어쨌거나 하나라도 오차가 크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오차를 줄여드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더라도 스칼라 값 1/1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미분을 해야 되죠? 복잡한 벡터를 누구로 W1으로 해당해서 미분을 하거나 복잡한 벡터를 W2로 미분을 하거나 했을 때 식은 사실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먼저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레이어의 것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1, 1번에 2, 1번에 3, 1번에 4, 1번에 n이 이렇게 올 건데요. 그래서 1i라고 했고요. 1i를 미분했는데 코스트 펑션을 갖다가 얘로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코스트 펑션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략된 거는 첫 번째 코스트 펑션이 되겠고요. 그거의 미분 값은 뭐 똑같이 어쨌건 하나의 y-d 그 다음에 1 f 1-f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했네요. 그 다음에 그걸 코에피션트를 시그마로 미분한 것까지 여기까지 적어주시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거에서 두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사실 뭐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쵸? 비슷하게 그럼 여기도 세 번째 에러를 갖다가 이렇게 미분을 해주셔서 적어주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적어주시게 되면은 업데이트 두 번째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여기서 우리가 y 빼기 y는 사실 1/1이라는 스칼라였는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3/1이라는 벡터로 표현돼서 빼질 거고요. 뒤에도 그거에 맞춰서 차수가 늘어나서 빼질 건데요.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긴 3/1이 되겠고요. F도 시그모이드가 사실 1/1인데 그게 3/1로 이제 3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1이 될 거고요. Z 자체는 뭐 하나, 둘, 3개를 있던 거 합쳤으니까 1/n으로 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뭐죠?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서 3/1로 그냥 내려옵니다. 왜냐면 각각을 곱해서 스칼라 곱해서 다 스칼라였잖아요. 그쵸? 여기도 다 스칼라였고 그쵸? 여기 다 스칼라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스칼라 값이 그냥 3/1로 그대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벡터 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1과 1/n이 돼서 총 3/n이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겠다라는 거.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곱씹어 보면은 이제 됩니다. 저도 일일이 손으로 다 해보다가 나중에 다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코에피션트들도 업데이트 해주셔야겠죠. 웨이 펑션, 웨이 값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하려고 봤더니만 문제였죠. 우리도 앞에 것보다 뒤에 거가 항상 체인룰 때문에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똑같이. 타겟 값에서 y를 빼고, y라는 것은 두 번째 레이어의 시그마를 받아야 되고, 걔네들은 w랑 z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z라는 것은 시그마 1이 들어간 함수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와야 되겠고요. 그걸 쭉 다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이라고 한 거는 코에피션트 w1과 x1들의 또 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체인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거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도출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WJI 해서 먼저 코스트 펑션을 y로 한번 미분해주고, y는 f고, f는 시그마 2로 미분해주고, 시그마 2는 z로 미분되고, z는 f로 미분하고, f는 시그마 1으로 미분하고, 시그마 1은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1들로 미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적었지만 정말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까먹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WJI 알파에 WJI를 하겠다. 뭐 수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 업데이트 돼야 될 변수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곱하시면 안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W2의 위치가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전에는 이거를 체인룰을 해오는 데 있어서 뭔가 매트릭스의 연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걸 맞춰보려고 했더니만 이 방법 말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즉 W는 저희가 n/3에 해당하고요, 타겟 밸류는 우리 코스트 펑션이 총 3개 있었죠. 각 노드마다 3개씩 해서 3/1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곱해지시면 n/1이 되고요. 뒤에 1이랑 3/1은 그대로 내려올 텐데,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여기서 3/1과 3/1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깨졌네요. 예, 여기도 아까처럼 3/1을 내려오고 3분의 1에서 와이즈하게 그대로 곱해질 거고요. 여기가 n/1이죠. 맞나?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기도 3/1이고요.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게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지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얘랑 이 전체 3/1이 곱해져서 그냥 n/1이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1이 그냥 계속 내려와서 이 n/1과 여기 1/2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n/2가 나와서 얘네들이 n/2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중간에 게 n개고 시작점은 2개이기 때문에 n/2가 맞습니다. 그래서 n/2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저도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트랜스포즈해서 앞에서 곱해줘야지 이 순서가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만 솔직히 말하면 12개 혹은 뭐 n 곱하기 3개가 존재하는 상태인데, 그걸 그때 스칼라를 곱해올 땐 상관없는데, 나머지 애들은 서로 뭐 하냐면은 벡터 곱을 하는 게 아니라 스칼라처럼 곱해온 거를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곱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얘를 밖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빼주셔서 곱해주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얘랑은 서로 이게 곱해지기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즉 얘네들이 먼저 X랑 곱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랑 곱해져야 되다 보니까 또 이 W2를 앞으로 갖고 와야지 차수가 맞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적어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그마 1을 갖다가 갖고 올 거고요. W1과 X를 곱하고, 그거 시그모이드 합치고, Z는 W2랑 곱하고 시그마 2랑 만나고, 시그마 2는 시그모이드 치어서 Y가 되는 건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결국엔 중요한 건 W1과 W2를 업데이트 할 건데, 각각을 코스트 펑션을 갖다가 각각의 코에피션트를 미분한 애들을 갖다가
해올 건데 그걸 정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WT는 y 빼기 d 1 곱하기 시그모이드 미분한 거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z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엘레멘트 y지역의 곱을 곱해야 되는 건 점 곱하기로 표현을 해줬고요. 벡터끼리 곱해줘야 되는 벡터 곱은 그냥 곱하기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z가 5 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W2를 맨 앞으로 뺐었죠. 트랜스포즈 해주는 거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얘네들은 엘레멘트 y지하게 점곱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점곱을 안 하긴 했지만은 뭐 1 곱하기라서 그냥 점곱이랑 똑같고요. 점곱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벡터 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적어놓은 수식이랑 똑같이 코드를 그냥 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코드를 한번 정말 제가 실수를 안 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해놨을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도 사실 이거를 전에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숙제도 안 내드렸는데 이 수업 빡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해놔줬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나. 농담이고요. 뭐 어쨌거나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x5짜리 매트릭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영역은 0, 검정색 영역은 1이라고 표현을 하고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1 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어때요? 눈으로 봐도 이 의미가 1인 거라는 걸 아시겠고 이게 5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즉, 나 이거 1이야. 카테고리를 총 5개로 구분해서 1 빵빵빵빵 5는 빵빵빵빵 1이라고 하는 원핫 인코딩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걸 해보겠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할 건데 인풋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 픽셀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픽셀 5x5에 해당하는 25x 1에 해당하는 벡터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죠? 총 5개의 5x1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중간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중간에는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 레이어랑 인풋 레이어 말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조금 그래도 25개 들어오고 5개 나가는데 그 사이를 좀 연결할 때 좀 고차원적으로 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에 개수로 50바일로 그냥 확 늘려버렸습니다. 앞에서는 뭐 진짜 한 4개, 3개 뭐 쬐그만하게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통 크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다고 해서 뭐 크게 변할진 모르겠지만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5x5짜리를 총 5개 넣을 거기 때문에 이 3차원 매트릭스를 먼저 제로스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프리 얼로케이션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애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2, 3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4, 5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노력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당연한 거지만 이게 1이고 2고 3, 4, 5라는 것도 알려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리쉐입이라는 걸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5x5짜리다 보니까 이 5x2 매트릭스를 25x1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으로 이거를 해서 왜냐면 우리 넣을 때 보니까 어때요? 벡터로만 넣어봤지 한 번도 행렬로 넣어본 적은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벡터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이렇게 2차원적인 행렬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벡터를 넣어줄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리쉐입이라는 걸 했고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값 1, 2, 3, 4, 5가 해당하는 것을 얘가 1, 뭐 얘가 2, 얘가 3, 4, 5라는 걸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랜덤 넘버를 코에피션트를 줘야 되는데요. 여기 뭐죠? 25개에서 여기 50개로 가죠? 즉 그러니까 뭐예요? 50바이 25에 해당한 랜덤 변수가 생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총 5개고 여기 50개니까 5바이 50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가 생성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한 부분을 어디만 수정하면 된다? 예, 사실 여기 정도까지만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물론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W3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게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식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레이어가 한 레이어만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이제 여기 뭐죠? 여기 개수 n개로 바꾸고 노드 100개, 노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인풋 벡터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고 아웃풋 벡터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조금 수렴을 하는 데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트 펑션이 뭐죠? 저희가 에러 값이 총 5개 나오죠. 왜냐면은 여기서 에러, 여기서 에러, 에러가 총 5개 나오니까 돌릴 때마다 그 5개를 다 출력을 한번 해줘 봅니다. 해서 그걸 물론 이제 우리가 레지듀얼을 갖다가 구할 때는 이번에는 뭐예요? 그 에러를 전체를 갖다가 썸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 더해준 거에가 레지듀얼과 비교하는 거죠. 그쵸?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나온 거를 갖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만 이거 1, 0, 0, 0, 0으로 근접하게 나왔고요. 0, 0, 0, 0, 1 정도로 거의 근접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즉 벡터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물론 우리는 이게 5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은 25바이 1 벡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5인지 아닌지 되게 어려울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리쉐입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죠? W1이랑 X 곱하고, 그쵸? 이게 시그마 1이 되겠고 시그마 1에다가 F 때려주면은 이거 Z가 되고, 그쵸? Z에다가 뭐죠? 죄송합니다. 예. 먼저 X가 있고, 시그마 1이라고 하는 W1과 X들이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그마 1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 쓰면 이제 Z가 되고, Z에다가 W2들을 곱해주면은 이 시그마 2가 되고, 시그마 2에다가 또 시그모이드 취해주게 되면 마지막으로 Y가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기서 봤더니만 뭐 했어요? 이때 W1과 W2를 우리가 학습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X를 넣었을 때 걔네들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봤더니만 이거 모양이 오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죠? 0, 0, 0, 0, 1이 나와야 되는데 해봤더니만 0.6 나머지들은 거의 0에 근접하게 값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0.1씩 뭐 반올림하면 0.1씩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예요? 이 정도면 원핫 벡터 입장에서는 이거 5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시죠? 이 정도면은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행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되게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총 300번 정도 돌리고 마지막에 334번 정도 돌려보니까 여기 분명 1, 0, 0, 0, 0, 0, 0, 0, 1 해서 1, 2, 3, 4, 5가 제대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해 봤고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모양을 갖다 5를 삐뚤어지게 만들어 준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0, 0, 0, 0 거의 0.1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뭐 학습이 제대로 된 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뭐예요? 0.7 이번에 좀 나왔죠? 그래서 뭐죠? 예, 이 정도면 5라고 대답할 수 있죠. 다른 애들보다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나왔을 때 파인드라는 인덱스 찾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찾을 거냐면 y에서 맥시멈 y가 누군지, 맥스 y는 0.7일 거고요. 그쵸? 그거가 인덱스 y에서 누가 있는지 이거 실행시키면 얼마 나와야 되죠? 예, 5번째 5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타겟 값은 5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그걸 대표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보시고서 뭐 값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매번 돌릴 때마다 이번에 2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도 존재하는군요. 그래도 어쨌거나
2나 5가 어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값 자체가 2랑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쵸? 5랑 2가 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코드로 더군다나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뭐 딥러닝 책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이 뭐고 그림으로만 해서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걸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대부분은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딥러닝이라는 것은 앞으로 너무 많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도 손으로 해보지도 않고서 간단한 모양도 안 해보고서는 되게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잘 돌아가요, 뭐 예측이 되게 잘 돼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코드를 돌리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돌리는 사람이랑 모르고 돌리고 쓰는 사람이랑은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제가 뭐 하이퍼플레인이라는 말도 했었지만은 그 모델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디시전 바운더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즈를 몇 개를 할 거면은 이 정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포문을 돌려가지고 내가 50개 넣었잖아요. 근데 50개를 10개도 넣어볼 수도 있고 20개 넣어볼 수도 있고 30개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해보고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이퍼 파라메트릭 튜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은 하이퍼 파라메트릭 튜닝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노가다를 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멍청하니까,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남들은 이렇게 해보니까 한다. 저는 그런 걸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알고서 하면은 이게 디시전을 하는데 뭐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해봐야 되겠구나 감을 알 수 있고요. 뭐 여기서도 사실은 25by 1에 해당하는 벡터를 보고서는 저희가 5가지의 카테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좌표 25차원짜리 좌표를 5군데로 분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되게 복잡한 차원에서 적어도 5군데로 디시전 바운드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5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25차원을 갖다가 쪼갤 거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에는 25by 1에 해당하는 거를 좀 구분을 시켜줄 수 있는 뉴럴의 개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은, 사실 제가 50개를 넣은 거는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고요. 최소 25by 1에 해당하는 히든 레이어를 넣어주셔야지 이 디시전이 사실은 프로퍼리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25개를 5개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5 곱하기 5에 해당하는 끝에 5개고 사실은 5개만 있어도 조합으로는 25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런은 히든 레이어는 5by 1 이상은 넣어주셔야지 예측이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4by 1짜리 넣어줬다 하면은요, 디터미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넣으면은 몇 개 정도는 넣어야지 되는 거고요. 사실 많이 넣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하이퍼 파라메트릭 튜닝을 하면서 이게 좀 더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조금 업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코드로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거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은 매트랩에 이미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체인을 써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을 때까지는 손으로 되는데, 히든 레이어가 2개, 3개 되면 이제 그 체인룰을, 그 긴 식을 어떻게 다 풀어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드가 정말 잘 짜져 있으니까 그것도 매트랩에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코드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딥러닝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수치 해석 시간에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은 수치 해석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할 리니어 알지브라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선형대수인데요. 그때 나오는 선형대수가 바로
AX equal B 이라는 이 형태인데요. 예, 마이너스는 0이잖아요. 그쵸? 이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W가 사실은 A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미니마이제이션, 이게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7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최소화하는 지점으로 가겠다라는 뜻이 돼서요.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도 이 옵티마이제이션 수행을 할 거고요. 즉 업데이트 하는 걸 그렇게 공부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런 방법 때문에 수행을 하는구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뉴메리컬하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코드가 체인룰이 되게 복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했습니다. 손으로. 매트랩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식이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 체인룰을 여러 번 거쳐가야 되는데 그럼 식이 되게 길어질 텐데 이거를 누가 그럼 짜놓을까요? 그리고 내가 히든 레이어를 지금은 우리가 하나만 넣었지만은 10개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방대한 걸 늘리게 될까요? 즉 사실 미분이란 건 수치적인 미분을 쓰게 되면은 앞에서 미분 차이를 뒤에서 미분 차이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미분 차이만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체인룰이 복잡하게 파생되지가 않고 그냥 앞에 미분 개수가 얼마면 내 거 미분 개수가 얼마구나 라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사실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매트랩이라든지 텐서플로우, 케라스 같은 데에 임플리멘티드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바꿨어도 이런 체인룰의 영향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짠 코드는 그런 부분이 미분하는 부분을 수치 미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정확하게 디파인 안 해주시면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단원 정도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회귀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어땠죠? A라는 코에피션트랑 B라는 코에피션트를 찾아왔잖아요. 이게 앞에서 봤던 웨이트 펑션 W1들을 W2나 이런 애들 바이어스를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회귀 분석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이걸 따라가는 추세선을 엑셀에선 추세선이란 말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모델을 찾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방식이 챕터 14장. 즉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공부하는 거랑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하는 거랑 모두가 거의 동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거고요. 뭐 이제 저희는 좀 간단한 예제를 사용을 했었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진짜 손글씨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그렸을 때 뭐 픽셀 이미지가 좀 250 정도 뭐 250으로 늘어나더라도 뉴럴 네트워크를 좀 복잡하게 가져가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피처를 갖다가 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찾아줘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덧붙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미를 조금만 고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퍼셉트론, 노드 하나가 있는 형태, 인풋이 들어와서 하나를 거쳐서 나가는 이거를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FNN이라고 하고도 하고요. 이게 좀 많아지면은 뭐 딥러닝에서 DNN 혹은 아티피셜 ANN 이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가끔 뭔가 이상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다음 걸로 넘겼잖아요. 근데 내 원래 값도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시그마가 얼마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한번 되먹임질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노드를 내가 퍼셉트론 대신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도 반영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너무 새로운 데로 푹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그게 중요했었기 과거의 내 데이터도 중요하지 않냐? 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뭐 다이나믹스한 데이터들, 시계열에 대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때 과거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으로 LSTM이라고 하는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 긴 기억과 짧은 기억을 같이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뭔가 학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뉴럴 네트워크들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뭐 오토 엔코더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넣어준 거를 출력된 아웃풋 형태로 도출을 하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사실 무조건 뉴럴 네트워크가 한쪽으로 이제 줄어드는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들어간 차원은 x1, x2라는 두 개의 차원인데요. 나오는 것은 차원이 더 고차원 되어 있죠. x1에서 x5로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은 이미지 복원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되게 이미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같은 거 레졸루션이 낮은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로우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을 화질이 좋은 사진과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복원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도 가능한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이름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컨셉, 퍼셉트론에 대한 기본 컨셉만 아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다 안 건 아니지만은 그러더라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는 내게 되게 잘 맞는 모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이제 CPU 연산, 뭐 지금은 우리가 했던 예들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돌아갑니다. 사실 몇 초 안 걸리고요. 근데 이제 정말 벡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꽤 1시간, 2시간 걸리다가 또 이미지 데이터가 몇 천 장 되게 되면 정말 한 며칠,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GPU를 쓰시게 되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GPU 머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는데 필요한 그래픽 카드들을 못 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젠가 살 수 있겠죠? 예, 뭐 이 병렬 연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조금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버스터라는 팀에서 이제 GPU랑 CPU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CPU가 하는 방식입니다. 예, CPU는 시퀀셜하게 처리를 저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예,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의 위력 자체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하나하나 떨어지지만은 총이 엄청 많은 겁니다.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8, 7, 6, 5, 4, 3, 2, 1. 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작업을 처리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GPU를 통해 가지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연산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동시에 한 것처럼 보였긴 했지만은 이 각 히든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포문에서 보시면 어때요? 업데이트 되는 게 서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앞에 게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계산 따로 한 다음에 합쳐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GPU 머신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파이썬을 쓰실 수 있으셨으면 저도 아마 수업을 파이썬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학년 때 매트랩만 주로 배웠기 때문에 파이썬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를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또 저희 교재 자체, 수치 해석 자체가 매트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맛만 보시고 매트랩으로는 맛만 보시면서 이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왜 쓰냐면 얘네가 공짜입니다. 공짜면서도 성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쓰는데 다시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공짜 프로그램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짜 프로그램 사실은 검증을 누가 책임집니까? 공짜인데 사실은 나중에 정말 잘못됐어도
야, 우리가 공개했으면은 그걸 검증해서 썼었어야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매트랩 같이 돈을 지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트랩도 충분히 얘네들이 저희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랩으로 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만은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매트랩보다는 이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써가지고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더 공부를 하셔서 이런 모듈을 케라스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파이토치나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하고요. 나 세라노나 뭐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요새는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셋 중에서 거의들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펍세트론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이죠. 방과 후 활동으로 이런 예제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내포돼서 매트랩에 내장된 빌트인된 펑션으로 어떻게 딥러닝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수치 해석적인 단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죄송한 거는 이제 딥러닝이 내용이 되게 방대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사실 손으로 증명을 했다고는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한 줄 한 줄 해보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못해드린 점도 살짝 죄송하고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이걸 일일이 증명하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솔루션을 이미 충분히 제공을 해드렸고 그게 다이렉트로 매트랩과 연동이 되게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딥러닝을 해봤다라고 증명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